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방문한 뒤에 엄청난 성과가 있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시던데 결국은 그 체코 원전 같은 경우도 체코 대통령이 아직 결정된 건 없다. 네. 왜냐하면 지적재산권 문제가 웨스팅하우스와 해결이 안 되면 그건 그때까지 기다려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뭐 이제 객관적으로 좀 한번 보면 뭐 원전 수출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나라가 그렇게 했다고 하면 박수 받을 일이죠. 그렇게 하고 또 국익을 창출하고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들에 있어서 혹시 이제 과잉을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부분이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신뢰도가 저는 낮다고 봐요. 뭐냐면 지난번에 유전 개발이라든가 역대 그때도. 윤석열 정권이 해왔던 그런 행태다라든가 예를 들면 부산 엑스포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문제. 그다음에 또 잼버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역대 모든 국정 수행을 봤을 때 국민의 신뢰를 잃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한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 국민들이 갸웃거린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까지 왜 왔느냐. 왜 칭찬받아야 될 일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의심하고 윤석열 정권이 제대로 할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 정도까지 왜 왔는지 스스로 자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권이. 그렇죠. 그리고 남 탓하지 말고. 그러니까요. 아니 이것도 사실은 전 정부 탓했어요. 원전 수출 못하게 한 것도 전 정부 탓이라고. 지금 2년 반이나 지났는데 뭐 전 정권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능하다밖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정권의 가장 큰 특징은 무능이죠. 어떤 일을 해놓고 벌려놓고 수습도 못하는 거고 할 능력도 안 되고 또 그것에 어떤 일을 해놨어도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거죠. 무능이죠. 무능 정권이죠. 어제 뉴스에 보니까 두 사람이 이제 보도가 됐는데 이진숙 방통위원 지금 탄핵 아직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탄핵을 당했고 이제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뭐랄까요 보수 유튜브에 나가서 아주 편향적인 발언을 막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공무원 연수원장인가요? 그 인력 맞습니다. 그분도 뭐 자기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아니 공무원이 그렇게 정치적 중립성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겸직 허가를 해줘도 되는 겁니까 대체? 아니 그분들은 자기 유튜브에서 돈 벌고 또 공직에서 또 돈 받고 월급 받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걸 왜 이 인사식처는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대체? 윤석열 정권의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 이어져 왔던 거 그것이 저는 뭐 이지숙의 문제겠습니까? 지금 인사들 모든 인사들의 지금 난맥상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 저는 이제 대통령의 리더십이 그러한 리더십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뭐 장차관이라든가 뭐 이준숙뿐만 아니라 그런 인사 관련된 인재개발원장이었나요? 인재개발원장 그런 모습들이 다 이렇게 등장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저는 국민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국민들이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이대로 둬서는 되겠느냐 정말 큰일 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뭐 재야 언론인들, 재야 학자들 또 1,500명들이 재야 지식인들이 시국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랬죠. 그 정도 이 나라가 이렇게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국선을 할 때 장소 대관 해줬거든요. 언론재단에서. 그 이사장이 지금 김효재예요. 김효재 예전에 방통위 부위원장 했던 분. 그거 갑자기 취소를 했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이제 이게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거를 입틀막 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뭐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막는다고 막아치겠습니까? 절대로 안 돼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는 자꾸 이제 이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얘기를 하면서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흔들릴 수 있고 반으로 나눠질 수도 있고 비명계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세력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과 전망이 나오던데 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어리석은 생각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지난 총선에서도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당원들도 그렇고 어떤 판단을 했습니까? 이제는 하나 단일된 대우로 통해서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과 강력하게 맞서 싸우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그렇죠.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 장수가 누구였느냐? 이재명 대표와 함께 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국민의 명령 내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국민의 명령을 그걸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고. 그건 절대 있을 수 없고 그러한 모습을 보였을 때 국민들의 심판은 더욱더 거세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움직임은 아주 미미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1차적으로 이제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서 조금 반대 입장을 내셨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뭐 소위 뭐 언론에서 평가하기에 비명계로 분류되는 분들이 김동연 지사 중심으로 다시 뭉치는 듯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도하고 있던데. 그런 건 이제 김동연 지사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이제 정치를 오랫동안 해왔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지금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떤 위치고 그다음에 그러면 차기 리더십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인식하고 가야 되는 건데 조그만 지금 현상의 하나의 일부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재판에 됐을 때 이건 어떻게 될 거고 이러한 스킬로 가서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의 잔꾀일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국민이 원하는 뭐냐 지금 결국 그거 아니에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강력한 우리 하나의 힘을 만들어내서 이걸 저지하라는 건데 그러한 저지의 움직임에 조그만 다른 물결로 갔을 경우에 그 물결을 그냥 묻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이 이 국가는 통일보다는 그냥 각각의 나라로 잘 살자 이런 발언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우리나라가 지상 과제는 통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통일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상 과제로서 달성해야 될 목표이고 우리가 해야 될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대로 두는 거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북한 체제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그래서 남북 연합에 대한 얘기가 있고 또 하나 이국가 체제에서 전국적으로는 일국가를 만들어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것들은 보수 정권이 됐든 진보 정권이 됐든 하나된 가치였는데 그걸 지금의 통일을 하지 말고 이국가를 그냥 인정해버리고 그냥 각자 살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고 맞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최종적으로는 통일을 이루는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한반도가 통일을 돼서 세계 강국을 우뚝 서야 되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원내 수석 부대표시고 원내 대표단에 포함돼 있으시니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전략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세 가지 이제 기조를 잡았어요. 이제 끝장국사하고 책임감 있게 하고 지속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기조를 정했고 그 다음에 이제 6개의 큰 국정의 난맥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한 뭐 이런 국정농단의 공천개의 김건희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한 6개 범주를 나눠서 준비를 해서 상임위원회에게 어제 전략회의를 했어요.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통해서 제가 주재를 해서 철저하게 준비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증인 채택과 관련된 부분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준비할 5대 핵심 과제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365 국정감사라고 해서 3대 기조, 6대 국정농단, 5대 이제 365 국정과제, 5대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것들, 미래 어젠다들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365 국정감사라고 했는데 잘 준비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카메라 보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민주당 수석 부대표로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니 뭐 늘 오마이 TV 잘 보고 있고요. 또 지금 나라가 상당히 이제 어렵고 험난하지만 저는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과 함께 또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이 잘 갈 수 있도록 지금 윤석열 정권 이 무도한 정권 막고 이 무능한 정권 심판해서 민주당이 정말 올바른 길 또 유능한 정당으로 가는 데 있어서 또 원내 수석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